시대 변화의 선행지표인 자본의 흐름을 해석하는 사모펀드 인사이트입니다. 지난 수년간 벤처캐피탈 업계는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부진, 운용사 간의 극심한 양극화까지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득했죠. 그런데 2025년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반전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3년 만에 펀드 결성액이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새 VC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모펀드 인사이트가 분석해보았습니다. 2025년 국내 벤처 투자 조합의 신규 결성액은 약 7.3조 원으로 2024년 약 5.8조 원 대비 26% 성장했습니다. VC펀드 결성액은 벤처 투자 호황기에 막바지였던 지난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3년 만에 반등한 모습입니다. 신규 결성 조합 수 역시 2024년 286개에서 2025년 309개로 23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 펀드당 평균 약정 총액은 약 237억 원으로 전년 204억 원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VC펀드 출자 기간의 평균 티켓 사이즈를 고려시 펀드당 한 곳 정도의 조합원을 추가로 유치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2025년 총 운용금액은 66.8조 원으로 전년 60.8조 원 대비 약 6.0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 신규 추가된 운용금액은 7.3조 원임을 감안시 약 1.3조 원 규모의 펀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결성 금액 대비 청산 금액의 비중은 약 18.4%로 직전 2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회수보다는 결성 시장에 집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은 VC펀드 결성 시장 최대 호황기였습니다. VC펀드 결성 금액이 전년비 증가한 주요 이유는 기준금리의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시절인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3년 2개월 만인 2024년 10월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3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며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의 인하 배경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률 안정화, 미국 정책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외환 조달 리스트 완화 등이 언급됩니다. 2025년은 온전히 금리 인하로 요약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총 3차례를 추가 인하하며 2025년 5월 이후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하 자체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빠른 인하 속도는 호재 이상의 확신을 준 모양입니다. 금리의 인하는 조달 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며 이는 VC펀드 투자자들의 출자의 양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금리의 인상은 VC펀드 결성의 위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리 인상기에 VC펀드 신규 결성 금액을 보면 2022년 11.1조 원, 2023년 6.8조 원, 2024년 5.8조 원으로 지속 감소형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와 펀딩 사이 음의 상관관계는 왜 발생하는 것이에요? 첫째,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기준금리와 국채,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의 높은 표면이 자율로 발행된 채권의 위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가격이 상승합니다. 채권은 영어로 픽스트 인컴, 즉 미래의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인데요. 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데 엔트리 프라이스가 올라가니 투자자의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수익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목표 수익률 미달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벤처투자 등의 퇴출투자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성장자산의 매력도가 상승합니다. 기업의 절대 가치평가 방법으로 DCF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속기업이 미래 발생시킬 현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총합을 기업의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할인율로 기업의 조달 비용을 채용하며 조달 비용의 핵심 드라이버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 할인 개수가 감소하게 되며 총합인 기업가치평가액이 상승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높은 기업가치로 투자자산에 대한 엑시트를 기대할 수 있으니 기대 투자 수익률은 증가합니다. 셋째,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이며 기업이 차입을 증가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낮은 금리는 돈을 안전자산에 묶어둬야 할 이유를 감소시킵니다.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증가하며 VC펀드에 배정되는 예산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동성 확보에 용이해진 일반 산업계의 R&D 투자 관심도가 증가하며 이 중 일부는 벤처기업에게 협업, 투자, 펀드 출자 형태로도 낙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VC펀드 투자자 구성 비중의 변화는 이른바 양질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연금, 공제회 및 금융기관 등 전문 투자자의 25년 신규조합 투자 비중은 34.4%로 24년 대비 10.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미래에 다시 국민 개개인에서 돌려줘야 하는 성격의 근원입니다.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공제회 역시 각 직업군별 가입자의 소중한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이죠. 또한 금융기관은 자본시장 투자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플레이어가 신규 VC펀드 출자액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다른 투자 주체로 하여금 전향적인 VC펀드 출자 검토를 진행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등 VC펀드의 마중물이자 정책자금 성향이 짙은 투자자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정책 출자자의 출자액 자체는
약 1,500억 원 증가한다. 정책 출자의 위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민간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5년 초기 투자 비중은 14.1%로 24년 19.0% 대비 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리즈 BC 단계 이후인 중기 투자 비중은 증가하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미드리스크 미드리턴을 지향하는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금액 관점으로 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기 기업 신규 투자 금액은 최근 5년 내 유일하게 1조 원을 비트는 것으로 추산되며 24년 약 1.3조 원 대비 무려 14% 감소하였습니다. 후기 투자의 경우도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시장 성장에 힘입어 투자 금액 자체는 소폭 증가했음을 고려시 초기 투자 회피 현상은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유주식 집중 심화 현상도 관측됩니다. 25년 우선주와 투자사채 등의 투자 비중은 각각 69.6%, 8.4%로 전년비 상승하였고 보통주 비중은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15.6%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락폭 역시 2.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우선주, 투자사채 등 이른바 종유주식은 일반 보통주 대비 다양한 옵션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RCPS는 일반 보통주에 상한권, 전한권, 우선권 등이 붙어있는 셈이죠. 보통주 대비 보장되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 발행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권종입니다. 종유주식 비중의 증가는 투자자 우위 기조의 심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다양한 회수 장치가 포함된 안정성을 추구한 투자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개년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기계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섹터 기업 투자 확대입니다. 21년 소부장 기업 투자 비중은 6.7%에 불과하였으나 25년 13.2%로 두드러진 비중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서비스 분야는 동기간 18.9%에서 12.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ICT 산업 내에서도 제조와 서비스 도메인 간 차이는 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ICT 제조 투자 비중은 21년 4.6%에서 25년 7.7%로 성장한 반면 ICT 서비스는 31.6%에서 28.3%로 감소하였죠. 종합적으로 하드웨어의 약진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투자 약진의 배경은 투자자의 안정성 선호 기조에 따른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서비스 기업은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고 외형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이른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조달 비용의 증가 환경 속에서 VC는 장기화되는 적자 상황 감내 동인이 떨어졌고 가시성 있는 흑자 전환 가능성 및 현금 흐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부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B2B 모델로 유통서비스의 B2C 모델 대비 폭발적인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나 과도한 마케팅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공학적 관점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원천 기술의 해외 이용도 탈피 및 밸류체인, 내재화 니즈가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는 대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죠. 금액 관점에서 보아도 유통서비스 분야의 투자 위축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비중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 투자 금액 역시 감소한 것을 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한편 바이오 의료 분야의 큰 감소폭은 지난 21년 과도한 칩 중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됩니다. 당시 VC들은 바이오 투자팀을 따로 신설하고 바이오 전문 투자 심사역을 집중 채용하는 등 몰림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1.7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이후 급격한 조정기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